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1.4% 상승해서 끝났고 27,9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도 한 4.7% 상승해서 끝났고요. 하이닉스도 3% 후반대 3.7% 정도 상승해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이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 대형주 정도의 강세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약간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해를 한다면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반도체를 볼 때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의 증시 코스피 2%대 강세 구간에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못 올랐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0.6%밖에 못 올랐다는 점, 이러면 어떤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약세는 2차 전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저가를 잡는 것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일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사들도요. 자, 보세요. HBM, 그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빼고 쭉 내려보면 또 반도체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밑에 또 내려보더라도 여기 M7, 그쵸? 여기도 M7 기업들, 그쵸?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우는 M7 기업들도 대부분 반도체나 기술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요, 모두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뭐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어떻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기사가 쏟아져서 나오고 거의 모든 트래픽을 잡아먹을 정도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 나오고 뉴스화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세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내용에서, 그쵸? 올라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기사를 먼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 그쵸? 올라가는 상황을 먼저 추적 관찰을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상황을 먼저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다가 한미 반도체를 깔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에 비하면 약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 기간 값을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8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횡보 구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달부터 추가적인 강세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 실적 개선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적 개선이 4월 달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에서 개선이 된 거지, 여기 4분기 실적 있죠. 4분기 실적에 소폭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연간 실적은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쁠 때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모멘텀이 부족하다. 즉,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왜?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는 HBM의 영향력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그쵸, HBM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바뀐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은 항상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돈다. 그쵸, 사이클 산업이다.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근데 미증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있지만 이렇게 저가를 높여가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느냐?
미증시는 전방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도 전방 산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 비메모리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비메모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야 그 뒤에 따라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발전할 수 있고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메모리가 추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있고 HBM5가 될지 HBM6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그 경쟁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경쟁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사입니다. 지금 HBM을 소화하는 게 어디 쪽이죠? 엔비디아, AMD 이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 쪽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반발을 하고 있는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난 이 가격 주고 너네 거 못 쓰겠다. 차라리 내가 만들었을래.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HBM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생긴다. 왜?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성능을 앞서가야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물량을 늘려서라도 이쪽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쪽은 가성비, 이쪽은 뭐예요? 계속해서 절대 성능을 앞서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주식시장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기대치가 어디까지 올까? 그건 실적의 전환점이 완벽하게 있을 때, 그렇죠? 그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마이크론의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올해는 1590억의 회복세를 탈 수 있다고 예상치가 잡혀 있지만 23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570억. 역성장했어요. 50%나.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를 보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2천억까지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치가 잡혀 있긴 하지만 23년도에는 70%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실적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미 반도체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은 첫 단추를 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BM은 내년 물량까지 모두 다 완판. 그렇죠. 이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까지 거품이 터지지 않았다. 터질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기대감이 발생하려면 무조건, 그렇죠. 기대감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터져 나가려면 무조건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주가는 다 올라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마이크론이 약하고 못 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HBM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집중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타점 먼저 보여드리면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아까 전에 싸게 사지 말라 그랬죠.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상한가 마감.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느냐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원전선 있죠? 대원전선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장시작 전입니다. 그리고 YC 그렇죠. YC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 애초에 보유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틀째 공략이 진행되고 있죠. 5월 3일 금요일까지도 공략이 들어갔고 이런 식의 상황을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아까 전에 제가 싸게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점을 잡는데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보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미반도체를 보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려면 한미반도체가 빠져야 될까요? 전혀 아니죠. 한미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민감도, 그쵸? 반도체 사이클에서 민감도, 그쵸? 반도체 종목군에서 민감도가 하나마이크론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모멘텀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 청주에서 건설하고 있는 M15X 공장 있죠? 이쪽에 25년도 내년에 완공입니다. 이쪽 7월 달부터는 장비 발주가 쏟아질 거예요. 그쵸? 공사에 대한 기반 공사, 건물을 올리고, 그쵸? 그리고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쵸? HBM 장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왁구가 다 잡히면 이쪽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는 건 얼추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 7월 달이 되면 이런 장비 발주가 쏟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적용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선반영해서 이번에, 그쵸, 내가 수익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건 HBM3가 아니에요. 지금 HBM3는 아직까지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향산이 된 그 정도지 양산형이 나와서 지금 실제 제품에 탑재된 건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건 HBM3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실제 나왔고요.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삼성전자 에이스 400명이 투입됐다고 실제 인원수까지 밝히면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꾸준하게 가격을 봐야 될 때가 지금이다. 단기간에 어느 정도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지금 매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애플, 그쵸? 서버용 AI 반도체 개발 중 엔비디아와의 경쟁 나선다. 자,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AI 반도체, 즉 GPU에 대한 부분을 애플 측에서, 그쵸? 애플 실리콘에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사에서 소화를 다 하겠죠.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의 최대 강자는, 그냥 지구상에서 최대 강자는 애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 쓰나요? 메모리 씁니다. 그쵸? 이 메모리가 애플하고 같이 개발하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반도체를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타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있죠. 다른 종목군들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그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여기 단기는 2주입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오차 범위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이 주식시장의 특성상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하나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의 강세는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집중해야 될 때고 하나마이크론의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요. 그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